이곳은 베니스 비치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어떤 비치보다 규격, 사이즈 면에서 가장 큰 비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타모니카 비치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말리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중간 베니스 비치. 부동산으로는 베니스 비치가 물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곳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값 대비해서 비싼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이 밑에 마리나 딜레이보다 값들이 어떤 것은 더 싼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니스 비치에 오면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먼데이, 월요일인데도 많은 젊은 친구들과 그리고 관광객은 날라가 비싸서 많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하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리나 딜레이 살 때 이렇게 걸어서도 온 적이 있고요. 또 차를 타서 온 적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유쾌하게 보내지는 않고요.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사람이 그리울 때 보고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걸어왔고요. 조금 더 이 정도를 걸어가면 이제 조금 넘어서 산타모니카로 들어가는 비치 쪽입니다. 산타모니카 비치는 상당히 좁아요. 예. 물론 규격은 클 수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피어 있는 곳을 빼고는 테니스를 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그리고 저쪽 하면은 정말 프로페셔널 킥보드 차는 친구들이 보드 연습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뒤쪽에 앰뷸런스를 비롯해 경찰차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상가가 줄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상가 쪽으로 이따가 내려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태원, 지금은 이태원이 한물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은 난리를 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진실이고요. 코로나의 문제로 외국인들이 이태원을 찾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은 조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이태원을 생각할 정도로 지금 베니스 비치 앞쪽에 가게들은 굉장히 핫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월요일인데도 지금 시간은 굉장히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요.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는 사이입니다. 근데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기가 명상을 하고 또 누워있고 또 햇빛을 보면서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한 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요. 비치 쪽 앞에서 또 보드를 타는 친구들도 되게 많군요. 예, 정말 여기 베니스 비치야말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놀이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더 확인하시고요. 재미있게 보시고요. 이제부터 또 오늘의 기사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고 계속해서 조금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을) 찍었던 마포구 레미안 아파트가 8억에 팔렸다. 누가 샀나 봤다. 기사 내용입니다. 아니 누가 산 건 왜 따지지? 반값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미 예측된 내용을 미리 박미TV에서는 정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게 왜 수상하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분석을 해볼까요? 송파구에 이어서 마포구에서도 반값 실거래가 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 거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최근 3개월 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저렴한 3억 원이 낮게 거래돼도 정상 거래로 본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금매 거래건이 급증하는 하락장에서는 특수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석이다. 특수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은 작년, 재작년이 많았죠. 자식과 부모 간에 증여세를 조금 내고요. 그리고 자식에게 집을 준 것으로 가장 많은 해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특수거래도 아니고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에 부모 자식 간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지금 현재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에 이어서 염리, 삼성, 레미안 반값의 실거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서 최근 실거래에 등록된 서울 마포구 염리동, 염리, 삼성, 레미안 거래건을 두고 갑, 롬, 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 염리동 염리, 삼성, 레미안이 팔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값이 15억까지 거품이 엄청 많이 껴 있었는데 이제 8억에 팔린 것에 대해서 집을 가지고 계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을 잘 이제 판단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5억, 6억이었던 집이 15억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거품이 꼈겠습니까?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계산하셨어요?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20억, 30억, 40억, 50억? 설마. 그렇다면 자기 분양해서 산 데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거품이 끼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더 많이 오를 걸 계산을 하셨던 분이 많으셨나 봅니다. 이 거래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와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다.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미국의 금리 11월 2일 날 0.75 올리고요. 12월에 또 0.75가 올리면 4.75가 되는데요. 내년 2월에 또 0.5 내지 0.25, 5%가 된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뭐 다음 달에 0.5 정도 올리겠지만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굉장히 더 힘든 부동산뿐이 아닌 전국구, 전국 외에도 주식,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얘네들이 또 문제죠. 가끔 현재 14억 5천에서 16억 5천에 나와 있다. 팔려는 작자들이 그렇게 팔고 싶겠죠. 그게 뜻대로 될까요?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초 15억 5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이 최근 호가를 1억 원 내려서 14억 5천까지 떨어뜨렸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8억대 매물은 본 적이 없더라. 8억은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 시대다. 전세 8억. 어우, 집값이 8억인데 지금 팔린 집값이 8억이래잖아요. 8억 천, 8억. 그런데 8억에 팔렸다. 전세보다도 낮은 값. 어쨌든 염리동 중개소에서 마포구 대형 브랜드 아파트 국민평형이 8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에 동탄, 수원 등 수도권에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동탄, 수원. 비웃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떨어져야 할 곳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쪽 계신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민감하신 분들 동네네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집을 팔려면 반값으로 떨어뜨리고 팔아야 되나? 반값으로 떨어뜨리면 살 사람들은 좀 댁이 있다면 사시겠죠. 그래도 뭐 저는 지금 집을 사기보다는 은행에 돈 집어넣고 아니면 주식 완전히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현찰 보유하시라. 박미 얘기는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잠만 잘 자고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현찰 보유 많이 해야죠.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자, 염리 삼성레미안은 전날부터 아파트 실거래 앱 호갱노노, 참 별게 다 있네.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린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아내 입주 못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아, 이게 정말 이거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네요. 아니, 물건을 8억 반값에 샀다고 해서 내 재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법은? 예? 법은 뭐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괜히 겁을 주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일을 추진하고 한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로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시세의 반값 거래인데다가 시세의 반값 거래면은 특수관계라고 의심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야 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이냐 도대체. 여기가 좀 북한이야 중국이야 러시아야 공산당이야? 에이구, 정말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 단지 아파트 가지고 계신 오직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 4억짜리 집이 10억이 올라서 15억 된 내 집 그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걸? 되게 욕 많이 듣겠네. 이제는 별 얘기가 다 나오더군요.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는 별 얘기를 연예인 얘기처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시시하면서 집을 파는 것 같은데 모친 소유인데 아들이 관리 중이다. 15억 9천 매물에 나왔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고 금천구에서 갑자기 거래가 됐다. 무슨 콩콩콩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는 거래인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높은 값이어도 거래가 됐으면 한 번 거래된 그 값이 바로 부동산 거래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빚이 많은 집들은 왜 경매로 들어갈까요?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안 산다 1차 20% 뚝, 2차 안 산다 20% 뚝, 3차 안 산다 뚝뚝뚝뚝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억 5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누가 산다고 하면 8억에 파는 것이 낫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합니다. 방위 부동산 철학 언제든지 팔 마음을 먹었으면 자세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팔면서 살아왔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입이 쓸 때도 있습니다. 예, 또 다시 복구하면 된다라는 생각. 어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현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가 이겠죠. 빚이 많았다라든가 뭐 특수관계라든가 이건 무슨 뭐 친척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형제지간의 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조사를 또 했군요. 이 작자가 주택의 등기비 등본을 확인한 결과 8억 원 거래 매수는 80년생 여성이고 78년생 남성 각자 소유분은 4분의 3, 4분의 1 매도자는 바로 75년생 남성이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거래는 될 수가 없죠. 5살, 4살, 뭐 이런 이 차이가 되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부모 자식 간 거래는 아니다. 그럼 뭐냐? 지들이 어떻게 알아? 에? 여러 가지 지들이 의심을 하고 왜 8억에 팔렸을까?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그게 거래가 된 거면 거래가 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게 경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겠다고 하면 3차까지 내려가면 6억이에요. 6억.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경매가 한번 들어가면 소문이 더 많이 나요. 저거 조금 있으면은 빚 많은 애들이 다 덩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두렵겠죠. 전세를 준 사람들은 지금 전세가 8억 천이었는데 집이 8억에 팔렸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전세 들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탈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주인들은 오히려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해명을 하고 내용증명서에 다 써서 쓰고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아예 그냥 6억으로 계산을 하고 2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주겠다. 역 월세를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 다들 어렵고 힘들고 겁이 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특수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건이 신고돼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84제곱미터 똑같네요. 25평 13억 8천만 원 20층이 팔렸는데요.
3개월 전에 20억 2천. 보다 6억 4천이 낮은 20억 2천에 산 이 인간은 뭐야? 박미TV를 안 보나? 왜 기다리지를 못해? 왜 6억 4천을 더 주고 사? 아우 6억 4천을 더 줬으면 평생 벌어도 못 벌. 아우 알아서 하세요. 자, 신고가가 23억 7천만 원보다는 10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 현재 동일 면적 호가가 19억 또는 22억 5천.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라는 점이 특수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직거래든 특수거래든 거래는 거래야. 거래절벽 사이에 특수거래가 있고 직거래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딨어. 세금 많이 내고 대출이자 나가면은 누구한테 팔든 친척한테 팔고 그래 이게 15억 나가는데 8억에 가져가고 나중에 용돈 생기면은 나한테 2억 줘. 그리고 가져가. 네가 현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나쁜 짓이지만. 그래서 특수거래가 되든 잡거래가 되든 거래는 거래가 된 거예요. 이런 시기에 거래 절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가 이상 저가 거래 모니터링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특수거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뭐 이렇게 의심할 게 많어. 다들 자기 집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아유 무슨 뭐 공산당이야. 왜 이래 지금 우리나라. 아 싫다잖아 집이. 집 이자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자격도 아니고 집값이 점점점 보니까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나는 폭망한다. 그럼 팔고 나가야지 당연히. 전세값도 떨어지고 뭐 어떡하라고. 특수든 무슨 잡거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파트를. 아유 그럼 우리나라 재산 하나 가지고 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한국분들 정신 차리세요. 집 한 채는 자기가 그냥 잠자고 먹고 옷 입고 자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과일 먹고 그러는 데예요. 무슨 사는 집에서 무슨 돈이 나와 월세가 나와 아니면 그 돈으로 무슨 그 집으로 뭐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거? 그건 부자 대열이 아니야. 집 하나 있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주면서 사업하는 게 무슨 부자야.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괜히 액션을 취하는 거죠. 국토부가 무슨 모니터링을 해서 집 팔겠다는데 내가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서 나를 모니터링 했다. 15억짜리 8억에 팔았는데 나를 조사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사겠다 해서 샀다. 근데 나를 조사를 해? 내가 소리 안 지를 것 같아? 그래 나 돈 없어서 팔았어. 국토부야. 왜? 잘못됐어? 나 이자 주기 싫다고 한 달에 3,400씩. 그래서 팔았어. 반값으로. 왜 싫어? 당신이 뭔데 내가 집을 파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내가 무슨 자식한테 팔았어? 아니면 부모한테 팔았어?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뭐 어떡하라고. 나 별꼴을 다 보겠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무슨 거래 분석 기획 단장 같은 이런 인간들이 이상 고가 저가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거는 단지에 있는 인간들이 하도 전화질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집값이 반값 이거 뭐 수사갑니다 특수거래. 아니 그런 걸 왜 고자질을 하냐고. 오죽이나 세금 조사하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국세청과 세금 동네 세금 있죠. 세무서 조사 안 할 것 같죠? 조사 다 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고. 무슨 국세청이 무슨 통보를 하고 그래. 그리고 통보했다고 치자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팔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안 팔린 거래 절벽 계속 몇 년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자를 내면서 1년이면 1억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참지. 그래서 팔겠다는데 뭘 말이 많아. 그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때문에 속 시끄럽기도 하고요. 다른 기사를 봐도 서울 매매 수급지수 23주 연속 하락이고요. 극심한 거래 절벽, 집값 하락세. 당분간은 계속,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음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재건축을 한다고 6억이 뚝. 현실성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현장을 지금 안 가봤지만 10억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뭘 갈 수 있느냐. 떨어져 있다 이거죠. 네? 막상 계약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집값 급락이 오히려 총신호였다. 서로들 자기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예? 재건축 20년 하기야 음마아파트. 아우
아파트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오리지널을 뭐 한 3천 4천에 분양을 했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그분들은 다 나갔을 거고 그 이후에 재건축 때문에 떼돈을 벌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참고 견디며 또 참고 견디며 또 참고 비가 오면 창문으로 물이 새고 그걸 테이프로 붙이고 곧 재건축 될 거대야 막 이러면서 막 싱크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부서지고 밑에서 똥물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대아파트 안 고친 것들이나 한양아파트 압구정도 그렇죠. 압구정동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서 6억이 뚝 떨어지는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우리는 이제 청신호 신호탄을 날렸다. 장소가 좋다고 하니 저는 뭐 대치동 근처는 잘 안 가지만은 뭐 다시 짓고 깨끗하게 올라가면은 많이 올랐다 이런 걸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새로 1억에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 2억에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좀 있죠. 30년 전에 20년 전에 사신 분들은 뭐 당연코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뭐 재건축이다 무슨 뭐 나건축이다 이래가지고 뭐 15억 20억 받으니까 많이 받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 되시니 축하드리고요. 집값이 이제 재건축으로 돼서 얼마나 뛸지 이런 거는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지켜봐야 되니까 너무 좋을 일은 아니다. 그래도 새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까 깨끗하게 지금까지는 비를 맞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퀴벌레와 함께 그냥 화장실 고장나면 또 사람 불러가지고 고치고 아우 야 생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고생 끝에 낙이 와 고생 끝에 낙이 와 고생 끝에 낙나랑 양랑.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이야. 에휴 그래요. 새 집은 좋지요. 언제나 새 집에서 잘 사시기 바라고 축하드려요. 오늘 부동산 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역월세 지금 주인들이 전세 자금을 못 주고요. 계속 사세요.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세에 맞춰가지고 2억 3억 못 드리는 거는 월세로 드릴게요. 제발 사세요. 거기 우리 집에서 살아주세요. 떨고 있는 집 주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게 됐습니다. 부동산 점점 어디까지 어려워질지 여러분들 참고 견디면 복이 오나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뉴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비판론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재로서는 비판론자라고 말을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얘기가 반가운 얘기가 없고 오히려 그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니스 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점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고요. 오늘 먼데이에 비교해서도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노약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와이 가면 그 알라모아나 쪽에 가면은 워낙 로컬들 하와이 사시는 분들이 알라모아나 비치에 많이 나오셔서 주말에는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제가 좀 약간 불만이에요. 자연을 주말 이틀 동안은 하와이 로컬 분들에게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베니스 비치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주 사이즈도 크지만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몇 사람을 빼고는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정말 LA의 베니스 비치를 따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니스 비치에서 인사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모두 경제에 대해서 바짝 공부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